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이노베이션의 IR이 오늘 있었죠. 33페이지 IR 자료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 이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노베이션의 IR은 그 행사일이 19일부터 23일까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양증권 외라면 한양증권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오병용 이제 바이오 쪽 연구원이 있는 쪽이죠. 그래서 이 논딜 로드쇼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논딜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이제 딜 없는 이제 기업 설명회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R 자료 보겠습니다. 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의 자료죠. 영어와 이제 뭐 국문이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페이지니까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뭐 카티 아버지라고 하죠. 예, 칼준 박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마이클 밀론 박사입니다. 이 킴리아 뭐 개발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베리스모에도 관련돼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킴리아는 베리스모 창립 멤버들의 수년에 걸친 과학적 연구가 기여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베리스모 그러니까 킴리아 개발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노바티스로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노바티스가 상용화를 하죠. 보시면 노바티스가 협력을 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17년도에 카티로는 최초로 FDA 승인을 받습니다. 이 카티가 이제 꿈의 뭐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혈액암에서는 보시게 되면 뭐 ORR이라든지 완전간해라든지 5년 생존율 관련되는 부분이 55%, 완전간해가 뭐 61%, 객관적 반응률 81%니까 상당히 놀랍죠. 그래서 고용암 쪽에 이런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항암제 판도를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카티 관련해서 뭐 앱클론이라든지 이 큐로세 관련되는 부분들이 관련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HLB 쪽에서는 이 베리스모를 완전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 그래서 이노베이션도 한 2028년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상당한 이제 주가 포텐셜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베리스모의 테라피틱스의 카티 치료 접근법의 차별화는 뭐냐면, 기존의 카티하고 다르게 앞에 킬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잖아요. 이 NK 세포의 수용체가 있는 게 이제 킬입니다. 이 R은 이제 리셉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면역 그 세포들은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구별해서 면역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NK 세포의 수용체인 킬을 카티에 결합을 한 어떤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결합을 했느냐? 기존의 카티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T세포 탈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암에 적용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키르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리스모의 이제 파이프라인의 고용암 쪽에서 싱키르 10, 싱키르 210, 싱키르 410, 그 다음에 혈액암에서 310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싱키르 1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1상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 중간 결과가 올해 한 4월달 정도에 학회에 발표를 할 예정이죠. 이 메소텔린을 그 바이오마크로 해서 오베리안 뭐 캔서라면 난소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적응증에 돼 있고, 혈액암 쪽에서는 기존의 뭐 CD19 타켓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 파이프라인이 110 그 희귀약품 및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았고요. 26년도 중간 결과를 발표를 고용암 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상당히 주목하셔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이 카티 시장의 동향을 보시게 되면 카티 치료제가 다발성 골수증, 이것도 다 이제 뭐 혈액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1차 치료까지 이동하면서 환자군 확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고형암입니다. 암에서 고형암이 90%를 차지하거든요. 혈액암은 한 10% 정도 비중이니까 절대적으로 큰 시장이 고형암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카티 관련되는 부분에 관심이 높아진다라고 일단은 보셔야 되고, 카티는 사실은 이제 제조 과정 자체가 환자의 몸에서 이제 T세포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정식하고 유전자 변이를 해서 집어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가도 높고 생산 과정이 조금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키르카 플랫폼에 대한 설명, 기존에 이제 T세포를 이용하는 거예요. T세포를 이용하는데 요건 NK세포, 요것도 면역세포입니다. T세포도 면역세포인데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T세포는 이제 TCR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면역 그 항원제시세포가 확인하면 이러면 이제 공격을 하는, T세포에도 뭐 헬프세포가 있고 살상세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이제 NK세포의 요 키르라고 하는 요 수용체를 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키르하고 비슷한 어떤 그 T세포에다가 이 부분을 단 거죠. 이제 카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절편을 이제 SCV를 달아가지고 하는 구조였다면 요거는 이제 NK세포에 있는 키르를 차용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르 수용체는 NK세포에 앞에 붙어 있어서 자기 세포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TCR과 마찬가지로 형태에 있는데 이게 아니면 이제 공격하고 아닌 건데 이걸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키르카 플랫폼을 했다. 기존의 카티는 싱글 체인 형태거든요. 근데 스플릿 체인이라는 말은 요게 이제 두 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T세포의 탈진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NK세포의 신호전달이라고 하는 게 키르에서 DAP1, 2 경로를 통해서 뭐 NK세포가 공격하느냐 정포가느냐 요 경로를 T세포의 강력한 작용력을 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전임상 동물 모델에서는 이제 지속적인 거와 강력한 항암 효과를 확인을 해서 지금 일상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티가 싱글 체인 형태입니다. 요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항원에 이제 붙는 구조고, 요게 이제 세포막 내부로 T세포하고 연결된 요런 어떤 이제 싱글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플릿 체인이라고 말은 여기에 이제 DAP1, 2와 요 키르 관련되는 구조가 그러니까 멀티체인 형태인데요. 이게 붙었다 떨어났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T세포 탈진을 극복하기 위한 디자인이고, 여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항원에 붙지 않아도 항상 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세포 탈진한다면 여기는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스플리트 되었기 때문에 항원에 붙으면 온이 되고 아니면 오프니까 탈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속성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관점으로 결국은 고용암 쪽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이죠. 기존 카티 세포의 지속적인 신호, 그러니까 종양 인식 및 활성화가 싱글 체인일 때는, 단일 체인일 때는 항상 이제 종양 부조 시에도 지속적으로 신호가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T세포가 탈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티 발현이 저하되니까 지속적인 부분과 탈진 부분, 고용하면서는 종양 미세 환경으로 인해서 기존 카티 세포의 효과가 한정적이고, 뭐 고용암, 혈액암에서도 한 2년 지나면 재발의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탈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겠죠. 키르카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기존
카의 어떤 단일 체인은 자연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수용체 구조, 스플릿 체인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키르카에서는 스플릿 체인이라고 말은 비활성 상태에서는 분리됩니다.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종양을 인식한다. 여기가 이제 이 그 도메인 쪽이 이 바인딩이 이렇게 바인딩을 하잖아요. 암세포에 이렇게 바인딩을 하면 여기 붙습니다. 이 결합되도록 이렇게 되면 요때는 오프가 돼 있고 여기는 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직속성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두 체인은 여기에 있는 키르와 여기 이제 DAP12 구조와 이 키르 관련되는 부분이 표적을 인식할 때만 상호작용해서 여기는 좀 더 강력하게 이제 내부적으로 그 신호를 이제 전해줘서 NK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였는데 T세포 쪽도 이제 이걸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세포를 활성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온오프 라인을 온오프를 시켜준다. 그래서 키르카 T세포는 고용암의 종양 미세 환경에서도 T세포의 기능적 활성 상태를 보다 유지하고 인비모 모델에서 그 우수한 항종양 활성이 갈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세포에서도 그 싱키르 관련되는 부분에서 키르카 인비보에서 기능을 유지하고 연구기간 동안 일갈된 항종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는 계속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다면 나머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싱키르 119이 저용량 도주에서도 이제 이런 활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카티 세포 설계가 베리스모 전략은 요 이제 DAP12 기반으로 NK 세포 유사 신호 전달 설계, 뭐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NK 세포가 하듯이 T 세포도 강력하고 오래 해서 고용암 쪽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베리스모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고용암 쪽에 싱키르 110 관련해서 난소암, 중피종, 뭐 담간암 일상 후보 물질인데요. 이 메스톨린이 많이 이제 발현되는 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 메소톨린이 많이 나타나는 특히 많이 나타난 고용암이 난소암, 중피종, 뭐 난소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번만 투여하는 죠. 그래서 첫 중간 결과가 한 4월 정도에 뭐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결과에 따라서 기대감이 있으면 이노베이션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혈액암에서 310 관련되는 부분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뭐 기대됩니다. 310의 디자인도 보면 여기도 보면 단회 투여입니다. 그러니까 카티는 한 번만 투여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값도 이제 고가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어떤 항암제하고 좀 다르다. 여기도 첫 중간 결과 발표가 26년도에 공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준 박사는 창립 자문위원이고요. 그 킴리아의 어떤 개발진이죠. 그 다음에 마이클 밀로는 공동 참립자입니다. 그래서 킴리아의 어떤 개발진들이 참여한 베리스모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전임상 및 임상률 지속적으로 데이터 축적하고 키르카가 고용하면서 지속적인 반응을, 그러니까 면역관문 억제제도 결국은 반응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재발이라든지 전이를 막을 수 있고 효과가 항암 라인에서 강력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속성을 구가할 수 있는 키르카 플랫폼에 대한 가치 부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노베이션의 주가도 장기적으로 지금 뭐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뭐 움직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노베이션의 24년도에 7,000원까지 갔으니까 뭐 1,400원 뭐 요 정도 구간이 이제 바닥 구간인데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일단은 조금씩 올라오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런 흐름이 간다면 뭐 만 원대 이상도 중기적으로는 때가 되면 갈 수 있는 종목이 뭐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앱크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7,000원 정도로 보게 되면 7배, 8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큐로셀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뭐 2만원 언더에서 지금 한 2~3배 정도, 그만큼 이제 카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노베이션만 사실은 HLB 쪽에 있다 보니까 그 같이 움직이는 어떤 흐름으로 이전에 저점에서 뭐 여기는 이제 HLB 쪽이고 이노베이션이 이제 베리스모의 어떤 주가 반영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열 종목인 제약을 본다라고 하면 HLB 제약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가 오늘 2% 빠졌기 때문에 장중에는 밑꼬리가 좀 나왔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5일선 밑단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여기는 아직 이제 파라볼릭의 추세 전환은 그 16,000원이니까 아직 유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추세 파라볼릭이 바뀌었죠. 예.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그러니까 셀라면 테라피틱스 제약이 좀 움직여주면서 HLB가 같이 따라가는, 아니면 HLB 가면서 그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거래량은 지금 1월 달에도 계열 종목들이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그래서 테라피틱스도 오늘 파라볼릭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러니까 제약을 제하고 나면 계열 종목들은 다 지금 하락 추세로 다시 또 바뀌었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월 16일 지난주 후반에 이제 양봉을 만들어내어서 그 아직까지 이제 여기도 그 파라볼릭을 유지하면서 돌파도 살짝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2,200원대가 안 깨지면서 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이노베이션이라도 만드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